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초경제수학 제7장 단일 변수함수의 미분과 활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미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미분에 대한 부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1차, 2차 미분 부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평균과 한계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과 한계, 뭐 그래프로도 많이 표시하는데요. 그 움직임이 그래프상에서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미분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원리보다도 우선은 미분을 할 줄 알아야지 경제학에서 뭔가 계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변수의 단항식일 때 미분하는 방법과 변수가 하나일 때 다항식일 때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함수로 구성된 또 함수의 미분법인데요. 뭐 연쇄법칙이라는 거 그리고 함수의 사칙 연산으로 구성된 함수의 미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뭐 어려워 보이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방법만 좀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미분에 대해서 볼게요. 차분계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과의 소비량을 x라고 그러고요. 만족을 y라고 그럽시다. 뭐 이렇게 x는 fx, y는 fx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평축에다 x, 사과의 소비량이죠. 그 다음에 수직축에는 y 이렇게 놓게 되고요. 이 함수 관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할게요.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사과의 개수가 3개였는데 자, 3개였다라고 하면 사과가 x가 3개였는데 그때 만약에 만족도인 효용의 크기가 y로 표시됐는데 15였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사과의 개수가 6개로 증가했습니다. 6에 대응되는 y 만족도 값이 얼마인가 라고 하면 뭐 27이라고 할게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x가 한 단위 변화할 때 y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평균 변화율.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x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3만큼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델타 x가 3만큼 변화했는데 그랬을 때 이 y가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그림 자체는 좀 크기를 좀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취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x가 3만큼 갔을 때 y가 12만큼 변했다. 이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가 이만큼 갔을 때 y가 얼마나 갔는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바로 차분계수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 제목에 차분계수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x0라고 하고요. 여기를 x1이라고 할게요. 그럼 델타 x는 x1에서 x0를 뺀 거죠. 여기요 좀 좁은데 y0라고 그러고 y1이라고 할게요. 그럼 델타 y는 y1에서 y0를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x1에서 변화 후에서 변화 전 걸 빼고 y1에서 y0를 뺀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거는요 함수에다 표현할 수 있어요. x1 이걸 집어넣은 값 y 값에다가 x0를 집어넣은 값 이걸 뺀 것이고요. 여기는 그대로 x1에서 x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 차분, 계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교재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프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x값이 3만큼 갔을 때 여기다 표시할게요. x값이 3만큼 변화했는데 자 y값이 이렇게 요만큼 증가했죠. 이렇게요. 아이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이렇게 쭉 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차분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게 바로 우리는 또 평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작에서는요, 요 자체를 x를 눈곱만큼 변화시켜 가지고요, 살짝 변화시킨 개념으로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x를 거의 제로로 가깝게, 그래서 그 리미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x가 0에 가깝게 변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면 요거는 이제 약간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것인데, 요거를 우리가 한계라는 말을 쓸 겁니다. 한계. 아셨죠? 근데 요 한계는 x가 눈곱만큼 변하는 건데 뒤에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를 경작에선 한계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점을 연결한 요 핑크 색깔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우선 요 정도만 보시고요. 밑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자, 예제 1번하고 2번 있는데 1번 먼저 봅시다. x가 x1에서 x0에서 x1으로 움직였다고 했을 때 y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하면은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 찾았죠? 아이고, 여기 점을 찾으셨죠? 여기 점을 찾았죠? 요거 두 개를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점을 찾으셨죠? 그래서 여기 두 점을 찾았죠? x1일 때. 그래서 점점점 여기 y까지도 써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y0, y1 이렇게 돼서 x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변화했습니다. 델타 x분의 이만큼이 델타 y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를 두 개 쭉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요게 바로 평균 변화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 잘 생각하시고, 자, 예제 2번도 보세요. 제가 책에다가 집어넣는 바람에 여기 뭐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놨는데요. 자, 문제를 볼게요. 좌측 그래프는 노동시간과 수평축이 노동입니다. 얼마나 노동시간을 투입했는가? 옥수수 생산량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축은 옥수수 얼마나 생산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화살표와 같이 노동량이 늘어날수록 노동의 한계 옥수수 생산량 얼마인가? 약간 좀 애매한데 한계니까 이제 얼마나 변화했느냐? 그 얘기를 나타내는 거로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만큼 노동에 투입했을 때 이만큼 Q가 발생하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쭉 연결한 직선, 이거를 우리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노동의 한계 옥수수 생산량, 애매하다는 건 보통 이걸 평균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 순간 그걸로 해서 나중에 경작에서 한계로 많이 쓸 겁니다. 자, 오른쪽은 연의 생산량과 관련된 생산 비용이에요. 이게 다 이제 경작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평축은 연을 생산하는데 그때 이제 비용, 코스트가 얼마나 드는가 이걸 나타낸 겁니다. 자, 연의 생산량이 여기 있는 것처럼 10개에서 60개, 그리고 60개에서 90개, 10개에서 90개로 증가할 때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0개에서 60개일 때는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된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개에서 90개일 때는 여기 파란 색깔로 된 것처럼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개에서 90개는요, 요 점을 연결한 거죠. 여기랑 여기를 연결한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연결한 이게 바로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 기울기로 표현을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라서 우리가 한계다라고 하면 멀리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접선의 기울기로 할 건데 뭐 미분한다는 개념이 그건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증가했을 때 y축이 이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여기 한계라는 말 해서 요거 한계로 그냥 씁시다. 그래서 한계로 그냥 써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조금 변했을 때로 바꿔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옥수수의 한계 옥수수 생산량인데 이걸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노동이 한 단위 얼마 변했을 때 그 다음에 옥수수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지금 노동이 몇 개 변했습니까? 6개 변했고 그 다음에 옥수수가 몇 개 생산됐습니까? 4개 생산됐으니까 6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문제에서는 연 생산의 한계 비용을 구하세요 했는데 10에서 90이라 합시다. 그러면 10에서 90이라고 하면 연의 아웃풋 생산량이고 분자는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10에서 90이니까 이거는 90 빼기 1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에서 4 이거 빼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0분의 6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다음에 미분 계수라는 것 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계수는요, 독립 변수의 변화량이 충분히 작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의 변화량이 엄청나게 작게 변했을 때 그 순간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해서 순간 변화율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작게 변한다고 해서 아까 델타라는 거 대신에 d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dx, dy 이렇게 되면은, 자, 요거는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삼각형으로 변화한 크기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분모에 나와 있는 x가 눈곱만큼 조금 변했을 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시요,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이쪽에 나와 있는 건 이게 뜻이 뭐라고요? 네, 그렇죠. 앞에서 봤잖아. x가 한 단위 움직일 때 변화하는, x가 한 단위 움직일 때, 변화할 때, 움직일 때 반응하는 y의 크기 이거예요. y의 크기. 그렇죠. 근데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리미트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x가 변화하는데 그 변화 움직임을, x의 움직임이 거의 0에 가깝게 가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작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x가 0.001개 변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변화율이다라는 요거는 기하학적으로 나타낼 때는요, 바로 그 주어진 점에서, 그 순간 주어진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경작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요,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평축이 x, 사과의 소비량이 있고 수직축이 만족도 이렇게 있다 합시다. 만약에 만족도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할게요. 효용과 소비량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가 이제 A점이 있어요. 그래서 x의 소비량이 여기 있었습니다. x0. 그 다음 이제 여기 C점이라 할게요. C점. 그래서 여기는 x가 이만큼 변화했습니다. x1. 자, 이에 대응되는 y의 양이 y0,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y1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변화율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면 A에서 이런 식으로 C를 연결한 요 직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서는 지금 x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x가 이만큼 변했잖아. 이만큼이요. 그렇죠? 변화 크기가 델타 x가 이렇게 굉장히 커요. 거기에 대응되는 y가 이만큼 변했고요. 델타 y. 자, 그런데 우리는 x의 변화 크기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곱만큼 조금 변하는 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 리미트 보낸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였죠. 그래서 요거 x가 변하는 걸 조금 변하는 거니까 점차 이렇게 이동시킨다 할게요. 그래서 이게 B점에서 볼게요. B점. 그럼 x가 변하는 크기가 더 조금 변했잖아요. 그러면 a와 b를 연결한, 여기 보시면 직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x의 변화 크기를 더 적게 조정한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눈곱만큼 조금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A점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볼까요? 이 A점도 현미경으로 확대를 쫙 크게 해서 본다면 당연히 이것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대해서 보면, 그림을 크게 그리면 이 A점에 있는 순간도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A점이 동그라미가 크겠죠. 이렇게 크게 돼서 A점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여기 보시면 A점인데 이 두 점을 접한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지나가는 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서 멀리서 볼 때는 눈곱만큼 변하는 것처럼 순간 찰나의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하면 순간 변화율이고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미분이 가능하려고 하면요, 매끄럽고 연속적이어야지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내용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꺾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A점에서 만약에 미분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에서 이렇게 올 때랑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 때랑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확 변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분이 불가하다. 이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관련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경제학적인 그 접근 방식이고 내용인데요. 자, 한 흡연자의 효용이 다음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고요. 3개에서 8개 비로 소비량이 증가할 때 이게 이제 흡연량에 따른 평균 변화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흡연의 한 개의 효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평균 효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 효용을 그래프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개에서 8개로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여기 3개가 있고 8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평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요거 2개를 연결하는 거.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게 바로 평균 이렇게 됩니다. 직선 2개 쭉 연결한 직선 찾으셨죠?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을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0으로 가까이 이제 보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0에서 3개까지의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전체로 보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흡연량이 증가했을 때 그때 Y의 소비량이 이렇게 효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원점에서 기울기는 좀 이게 이전에 있는 것 때문에 지저분한데 이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굵게 그렸는데 이게 이제 평균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개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 게 한 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 풀면서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걸리를 소비하는데 1000단위에서 아주 적은 양을 소비할 때 한 개 비용을 구하세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인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순간 접선의 기울기 여기 약간 변곡점이네요. 네, 그걸 알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평균 변화율이다 아니면 평균 비용이다 이렇게 되면 x가 1000개까지 내가 소비한 게 이만큼 소비했잖아요. 근데 y제는 y축에 나와 있는 비용이 이만큼이니까 평균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기울기 자체가 원점에서 기울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할게요. x분의 c 같은 요걸 나타내는 것은 원점에서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x의 소비량이 이만큼 갔을 때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사실은 x가 이만큼 해서 c가 이렇게 변하는 건데 1000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에서 마이너스 빵 이렇게 되고요. 이 c는 여기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c 비용이 되는 건데 여기가 뭐 c 제로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c 제로에서 빼기 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 정도 뭐 비슷한 관련 져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거시경제학에서요. 소비함수 이용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미국의 경제학자 꾸즈네츠가 미국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요 소득하고 소비 간의 관계를 나타냈거든요. 장단기 소비함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단기 소비함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편이 있어요. 그래서 절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고 장기 소비함수는 원점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절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장기 소비에 있어서 소득의 한계 소비와 여기는 가처분 소득이라는 뜻으로 disposable income에서 DY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미분한 한계 소비와 단기 소비에서 소득의 한계 소비를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자, 우리 결론만 한번 좀 여기다 한꺼번에 그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단기 소비 함수는 그림이 좀 잘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수평축은 소득이고요. dy 이렇게 놨고 수직축은 c 이렇게 놨습니다. 소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단기는 절편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비 함수야. 소비 함수. 그러니까 이게 뭐 알파 플러스 베타 뭐 y 이렇게 쓸게요. 뭐 dy라고 하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y라고 씁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평균과 한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세요. 예, 그리고 또 거시경제학적인 얘기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 평균 소비 성향 먼저 할게요. 그걸 APC라고 얘기합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각각의 점을 이렇게 있을 때 소비가 있을 때 원점에서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원점에서 기울기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A, 뭐 B, C 이렇게 있으면 A점일 때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원점에서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 어떻게 돼요? 점차 작아지죠? 네, 그래서 모양이 작아지는 것을 그리시면 돼. 이런 식으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 뭐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예요.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일정하죠? 근데 점차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보시면 평균이 더 커요. 그러다 점차 작아지다가 나중에 먼 미래로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소득이 엄청 커지게 되면 거의 이게 한계인 접선의 기울기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 자체가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게 돼요. 수렴하겠네요. 그래서 얘는 평균 소비 성향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는 어떻게 돼요? 장기는 딱 봐도 원점 절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랑 원점에서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셀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미분 계수의 부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